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이윤희입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 수도 있고 혹은 기분을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은 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전의 강의에서도 몇 차례 언급을 했었는데요. 면접은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관과 혹은 기업 담당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본인에 대한 소개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평소 언어 습관이 이제 면접 상황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이야기를 잘하고 나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뒤돌아서니까 조금 불충분한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이게 대화가 통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화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킬을 제가 조금 전수해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면접 상황에서 좀 접목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면접 화법. 자, 처음에 생각해 볼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일반적인 상황에서 대화를 나눌 때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뭔가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들이 여러 순간 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보면요. 상대방이 뭔가 자기 주장만 계속 늘어놓기 때문에 대화가 통해야지 상대방 자기 얘기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뭔가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는다는 느낌 때문에 뭔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 혹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때 머뭇머뭇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간투사를 많이 사용해서 정작 중요한 키워드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실 때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뭔가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고요. 내 스스로가 그러실 수도 있어요. 자, 됐고 결론이 뭐야? 라는 건데요. 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이 불분명한다든지 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지 그 요점을 잘 모르겠다라고 느낄 때, 이럴 때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겁니다. 면접 상황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셔서 비즈니스 상황에서 수많은 프레젠테이션, 회의, 그리고 미팅, 여러 가지 상대방을 응대해야 될 때 이런 상황에 닥치게 된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화법을 한번 교정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우선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원리를 다시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요. NCS 상황에서 그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정리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고요. 계속적인 메시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대화가 이어지겠죠. 그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말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겨 있는 그 개개인마다의 태도, 지식, 지각, 경험이나 기술, 스타일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조직의 문화, 그 나라의 문화 이런 것들이 모두 말에 담겨서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일방적으로 말을 주고받는 것이지만 그 안에 숨은 속뜻,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고스란히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는지도 체크해 보셔야 하고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내가 적절한 피드백을 했는지도 동시에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소통을 막는 장애물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메시지를 단순한 메시지가 아닌 숨은 속뜻을 조금 더 많게 혹은 조금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게 하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왜곡이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그 뜻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메시지가 불분명하게 혹은 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전달이 될 때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내가 전달한 메시지가 상대방에게는 전혀 다른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 왜곡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선은 질문을 통해서 서로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적으로 주고받으실 필요가 있겠죠. 네, 두 번째는 프레임인데요. 본인만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 이 안에 상대방의 말을 집어넣게 되면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대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네,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요. 내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상대방이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세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네,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그에 대해서 관심 있게 듣는 것이 아니라 별로 관심 없는 그런 느낌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질문도 던지지 않고 그 이야기에 대한 어떤 관심을 표현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소통이 저해가 되겠죠. 자, 감정 상태도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내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를 갖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같은 메시지도 여러 가지 기분으로 들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 상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세대 간의 격차라든가 상대방에 대한 불신 또한 소통을 막는 장애물들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불통이 됐던 경우,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데 명확하게 메시지가 주고받게 되지 않았던 경우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소통을 막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감성화법 그리고 논리화법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상황별로 대처하실 수 있는 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차례 강조를 했었던 설득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파토스에 해당하는 감성이고요. 그리고 로고스에 해당하는 논리, 이 부분이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중요한 키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감성화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같은 이야기를 해도 뭔가 인간미 넘치게 혹은 정감가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뭔가 공감해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혹은 상대를 배려한다는 느낌이 이 감성화법에서 많이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그 기업에서도 감성화법이라는 과목을 따로 개설해서 임직원들을 교육시킬 정도로 이렇게 감성적인 측면에서의 소구를 할 수 있는 화법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화법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요, 긍정 언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네, 긍정 언어는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주고받는 것보다는 그 부정적인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들리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내용도 뭔가 앞에 배치하고 그 뒤에 긍정적인 희망의 메시지 혹은 대안을 배치해서 긍정어를 뒤쪽으로 배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거절을 해야 될 때나 곤란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메시지만 보내야 될 때 이렇게 긍정 언어를 사용해 보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여러분들 대처하실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 오늘까지 못하는데요? 라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야 할 때 이걸 긍정 언어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제출하기는 무리입니다.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완벽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같은 내용이 담겨 있죠. 오늘까지는 무리라는 걸 메시지로 던지면서도 뒤쪽에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완벽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배치해서 무언가 거절을 하고 또 안 된다는 것을 전달하면서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뒤에 배치해서 훨씬 더 부드럽게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실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저 오늘 못 가는데요. 회식 못 가는데요. 이런 이야기도 못 가는데요 라는 부정을 앞에 배치하시고요. 뒤쪽에 오늘 회식은 못 가는데요. 다음 회식에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뒤쪽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같은 거절도 조금 더 성의 있게 또 부드럽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부정해야 될 때 혹은 거절해야 될 때 이렇게 부정적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긍정적인 언어로 한번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면접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면접관이 질문을 던지시겠죠. 혹시 학점이 왜 이렇게 낮은가요? 공부 안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압박 질문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쭈뼛쭈뼛하는 언어로 대답하기보다는
아, 네, 그렇습니다. 성적은 조금 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적 대신에 외국어 점수는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주 높습니다. 라는 말을 뒤에 배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을 인정하고 부정의 말을 전달하면서도 뒤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말로 마무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곤란한 상황에서 한번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쿠션 언어인데요. 특히 영업이나 세일즈 직군에 지원하시는 우리 지원자분들 혹은 고객 응대 상황이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직업군에 종사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특히 더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쿠션 언어라는 거는요. 일단 쿠션을 한번 떠올려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나시나요? 네, 뭔가 좀 푹신푹신한 느낌 나시죠? 네, 푹신푹신한 쿠션처럼 조금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들릴 수 있게 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쿠션 언어는요, 뭔가 공감하거나 요청, 부탁, 거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말을 꺼내야 할 때 효과가 좋고요. 어떤 말을이든지 이 쿠션 언어를 배치하면 상대방을 조금 더 배려한다라는 느낌을 주실 수 있는 마법의 언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첫 번째 부탁할 경우에 이것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그런 목적에 대해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혹은 어려우시겠지만, 혹은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부탁의 쿠션 언어를 넣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어려우시겠지만 이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어떠세요? 훨씬 더 부드러워졌죠? 네, 명령형의 서술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청유형으로 끝내주실 때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네, 어려우시겠지만 이것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번거로우시겠지만 제 전화 좀 받아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부탁의 쿠션 언어를 배치했을 때 훨씬 더 부탁을 조금 더 공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는 거절인데요. 네, 그거 안 되는데요? 못 하는데요? 못해요. 이런 식으로 뭔가 퉁명스러운 거절의 말을 해야 할 때요. 자, 쿠션 언어를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유감스럽지만, 실례일 줄 알지만, 도움이 못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런 언어를 배치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해 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 어떠세요? 훨씬 더 부드럽죠? 네, 실례인 줄 알지만 저는 그 자리에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훨씬 더 부드럽죠? 네, 고객을 응대하는 상황에서도 고객의 어떤 무리한 요구에 거절할 때 이런 화법이 많이 쓰입니다. 네, 도움이 못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원하시는 부분을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절의 경우에도 좀 부드러운 쿠션 언어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냥 단답식으로 내가 원하는 내용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언어를 배치했을 때 훨씬 더 그 상황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게 느껴지시겠죠? 네, 반론 보겠습니다. 반론은요, 상대방의 의견에 어떤 반대되는 말을 할 때요.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네, 그러면서 뒤쪽에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확실히 맞는 말씀입니다만, 혹은 좋은 의견이십니다만, 네, 이런 언어를 배치했을 때요, 훨씬 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 그도 좋은 의견입니다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원활하게 표현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부탁의 상황에서 혹은 거절의 상황에서 반론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쿠션 언어를 사용해 보시면 훨씬 더 분위기를 푹신푹신하게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냥 툭 하면 나올 수 있게 이 쿠션 언어를 항상 입에 베어 놓게 해주시면 훨씬 더 상황별로 대처가 빨라지실 수 있겠죠. 네, 세 번째는 I 메시지입니다. I 메시지는요, 말 그대로 내 메시지, 나의 메시지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I 메시지는요, 나를 주어로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설득하는 화법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TV 프로그램 보시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부부가 나와서 부부싸움을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그런 부부가 상대방의 손을 잡고 그 갈등을 풀어내기 위해서 눈을 서로 마주칩니다.
그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당신은 왜 그동안 그렇게 했어? 그건 당신 이런 면이 문제야. 이렇게 질타나 질책을 하듯이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I 메시지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에 대한 you 메시지가 아니라요. I에 대한 나의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I 메시지는 주어가 나기 때문에요.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을 주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I 메시지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질책하거나 질타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방법은요. 나는 무엇을 할 때 상황이나 행동 그리고 뭐뭐라는 느낌이 듭니다. 감정 표현 이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드려 볼까요? 네, 김민수 사원 맨날 이렇게 늦게 출근하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 조직 생활 하다 보면 선배가 후배에게 흔히 할 수 있는 메시지인데요. 전형적인 유 메시지입니다. 네, 김민수 사원의 늦게 출근한 점에 대한 질책과 질타로 들리죠. 그래서 김민수 사원이라는 유 메시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I 메시지로 바꿔볼까요? 네, 김민수 사원 요즘 맨날 출근이 늦어서 내가 많이 걱정이 돼. 우리 팀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좀 힘들어지네. 네, 같은 내용도 이렇게 달리 들릴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I 메시지입니다. 네, you, 김민수 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김민수 사원의 그런 행동 때문에 I, 나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마음 상태가 어때? 지금 이 상황에서 내 감정이 어때? 라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시면서 이렇게 본인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갈등이 정말 심할 때 I 메시지를 실제로 한번 써보세요. 네, 그 갈등이 좀 줄어드는 걸 아실 수 있을 정도로 본인에 대한 상황, 설명,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질책이나 질타를 줄이는 이런 화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부모님께서 종종 말씀하시죠.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왜 이렇게 늦게 다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늦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질타하거나 질책하시는 경우들, 이 상황도요. 네, 왜 이렇게 늦게 다니는 거야? 이렇게 늦으니까 엄마가 정말 많이 걱정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엄마라는, 아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을 할 때 훨씬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yes and yes but 화법입니다. 네, 말 그대로요. yes, 상대방의 상황을,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해 준 다음에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하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고 but 여러분들의 의견이 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상대방의 의견과 같다라고 할 때도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yes라는 말을 처음에 붙여줌으로 해서 상대방의 어떤 생각에 지지해 준다는 생각을 들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yes, but 화법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하시면서도 상대의 의견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느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 비즈니스 상황에서요.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휴, 너무 예산 많이 쓴 거 아닐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보통은요. 아닌데요. 다 필요해서 쓴 건데요. 라고 그 상황에 대한 단편적인 설명만 하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yes, but으로 바꿔보겠습니다. yes, but으로 하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과정에서 추가 지출이 발생을 해서 조금 당황했지만 꼭 필요한 지출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yes라고 말하고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but, 그 다음에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훨씬 더 상대방의 의견을 100% 반박하는 느낌을 주기가 힘들겠죠.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혼자 일찍 퇴근해? 라고 또 선배가 꾸짖는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신입사원인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오늘 업무 다 마쳤는데요. 저 오늘 다 일 끝났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많이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자, 이것도 yes, but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yes, 네, 맞습니다. but 오늘 다들 바쁘신데 제가 좀 그렇죠?
사정이 좀 있습니다. 집안일 때문에 오늘은 좀 먼저 퇴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을 지지해주면서도 여러분의 입장까지도 잘 말씀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화법이겠죠. 네, 면접 상황에서도 yes but 혹은 yes and를 사용하실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어떤 스펙적인 내용에 대해서 반감을 표현할 때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라고 면접관이 질문을 할 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점은 제가 좀 뛰어난 부분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네, 타 전공생인데 이 업무를 하기에 전공자보다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럴 때도 네, 그렇게 우려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공자들에 비해서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완벽합니다.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접목해 보셔서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5번째는요. 백트래킹 기법입니다. 백트래킹은요. 상대방이 하는 말의 어미나 키워드를 다시 한번 언급해 주면서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화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미호응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아, 많이 힘들었나 봐요. 라고 하면서 힘들었다라는 어떤 어미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해주면서 상대방에게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또 키워드 호응이 있는데요. 자, 날씨가 정말 좋네요. 라고 말하는 상대방에게 아, 그러게요. 날씨가 정말 좋아서 그런지 기분도 정말 좋네요. 라고 하면서 날씨라는 키워드를 다시 한번 언급해주면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겁니다. 아, 오늘 미세먼지 정말 심한 날인데요. 아,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걱정 많아요. 아, 그러시겠어요. 이 미세먼지 언제쯤 없어질까요? 이런 식으로 뭔가 키워드를 다시 한번 반복해주면서 상대방의 공감, 지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트래킹 기법은요,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또 느끼실 수 있냐면요. 상대방이 아, 내 얘기를 정말 잘 들어주고 있구나. 혹은 성의 있게 듣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또 전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니요 라는 단답식의 피드백보다는요. 백트래킹 기법을 통해서 어미와 그 키워드 부분의 호응을 사용해 보시면서 조금 더 성의 있는 피드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5가지의 감성 화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감성 화법 하나씩 좀 떠올려 보시면서 여러분의 많은 상황들에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도 부정적인 말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의견,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은 하되 그 뒷부분에서 긍정적인 대안이나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긍정적으로 들리게 할 수 있는 화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 메시지 기억나시죠? 주어를 당신, you가 아닌 I, 나에게 두는 화법으로 여러분들 상황, 감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꼈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 좀 어려움이 있어. 라는 식으로 I 메시지는 상대를 질책하면서 말하지 않는 아주 좋은 화법이 되겠고요. 자, 쿠션 언어로 부탁이나 거절, 반론해야 될 상황에서 부드럽게 해보시는 겁니다. 쿠션 언어는요, 말 앞에서 푹신푹신한 언어를 배치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네, 죄송합니다만, 불편하시겠지만, 실례합니다만, 어려우시겠지만 이러한 단어를 앞쪽에 반드시 배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편안한 대화가 될 수 있게 한번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yes and, yes but 기법으로 상대방의 의견에 100%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은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훌륭한 의견입니다만 제 생각은요 라고 여러분의 의견을 뒤이어서 표현해 주시면 훨씬 더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가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백트래킹 기법, 상대방의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주면서 키워드 호응 혹은 어미 호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말을 성의 있게 듣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면접을 보실 때 뭐 1대1의 면접도 있으실 거고 다대다의 상황도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에 뭔가 인간미를 드러낼 수 있게 혹은 정감 가는 후배가 될 수 있게 보여주실 수 있는 감성 화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셨고요. 네, 이러한 상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충분하게 효과를 발휘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프레젠테이션 면접에서 본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Q&A를 받을 때, 혹은 토론 면접에서 본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그룹 안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거나 혹은 반대되는 입장의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낼 때, 이럴 때에 적절한 감성 화법을 사용해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인간미 넘치고 또 따뜻한 사람으로 비춰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득의 3가지 요소 중에서 파토스, 감성, 감정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요. 여러분이 면접 전에도요. 평소에도 한번 이렇게 계속 사용해 보시면서 몸에 한번 익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유연하게 만드는 감성 화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에 이런 감성 화법을 통해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시고요. 여러분이 의도한 내용도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서 사실 계속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거절도 해야 하고요. 부탁도 해야 하고요. 혹은 반론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찔러서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아주 논리적으로 뭔가 빈틈없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보다는요. 논리적인 모습도 갖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상대방의 의견도 수용할 줄 알고 상대방이 처한 어려움도 조금 헤아려 줄 줄 아는 그런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신입사원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감성 화법도 같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못하는데요, 안 되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없는데요, 이런 식의 부정 언어를 계속적으로 쓰셨다면 죄송합니다만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쿠션 언어라든지 아이 메시지, 그리고 백트래킹, yes and, yes but, 그리고 긍정 언어를 통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감성 화법 했으니까요. 이번엔 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논리 화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